자, 우리 딱 수업 3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조금 시간 더 남을 거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는 내신에서 좀 어려우면 어떻게 나오나, 그런 걸 쌤이 좀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2번부터 봐봅시다. 자, 12번. 자, 우리 설계 작업하고 있었던 거 잊지 마시고요. 쭉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처음 문제니까 쌤이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종고 좋습니다. n은 자연수라고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자, 그리고 두 함수가 나와 있어요. f랑 g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정보 나왔네. 만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같다라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식 하나 이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보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점 A와 점 B에서 S축의 수선해발 내린 걸 CD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정보 CD라는 I를 구하라는 게 나오죠. 자, 그리고 X축의 수선해발 내릴 때는 우리 그냥 좌표상으로는 Y에다가 Y좌표가 0이면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4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66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n의 값을 찾으라고 했네요. 자, 이게 만약에 머릿속에서 바로 그려지면은 그림 없어도 풀도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직 너네가 미숙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상황을 이해해보면, 자, X축, Y축이 있을 때, 자, 여기 fx식이 나와 있어요. 자, 이 fx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죠? 이게 아직도 느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설마 콤마 몇이죠? 말 못하겠어요? 제발 이런 거에서 꼭지점 못 찾지 맙시다. 0,n제곱입니다. 지금 이거 한 10번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0,n제곱입니다. 0,n제곱. x제곱이잖아요. 요런 거 꼭지점은 잘 찾으면서 왜 도대체 얘는 못 찾냐고요. 맨날 얘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0,n제곱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gx가 2n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습니다. 2n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1차 함수고 기울기가 2n이고 그 다음에 y 절편이 몇이냐? 1이잖아. 그럼 그랬을 때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 n제곱이 이제 가장 작을 때가 n이 1이어서 1이거든? 근데 얘 y절편이 1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1은 여기쯤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리고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함수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잖아, 현재. 그치? x n제곱 더하기 n 이런 거 꼭지점 찾는 거 제발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1번부터씩 만들어 보자고. 만난 다음에 둘이 같다고 놔야지. 자, 그럼 같다고 놨어요. 그럼 넘겨주시면 여기까지 될 거고 n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n-1 곱하기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뭐예요? 1 깔고 n-1, n 플러스 1 대각선 딱 해보니까 2n 나오는 거 확인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는 건데 단 2n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여기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줘야겠죠? 그지?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거에 근 찾는 거니까 x는 n-1 또는 n 플러스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n 플러스 1이 크겠어요? n-1이 크겠어요? n 플러스 1이 더 크니까 a 쪽이 이제 n-1 콤마가 되는 거고 b 쪽이 n 플러스 1 콤마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y 좌표는 이제
이차함수랑 직선과의 교점이니까 이 친구에다가 대입해도 상관없고 이 친구에다가 대입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럼 대입 아무데나 하는 건 이따 필요하면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제 x축의 수선해발 내리라고 했으니까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x축 이게 c, 여기서 x축 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x 좌표가 n-1,0이고 여기는 n+1,0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거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겠죠? 아, 그럼 얘가 무슨 도형이네? 사다리꼴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 그 사다리꼴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되겠지. 그럼 세 번째 씩 잡아주고 이제 여기 그럼 윗변 이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두 점에 무슨 좌표를 알아야겠네요. y좌표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대입을 해줍시다. 뭐 아무데나 대입해도 상관없겠죠. 쌤은 아까 fx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뭐 상관없습니다. fx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2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쪽에다가도 대입하게 되면은 2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까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식 만들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4n제곱 더하기 2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이 친구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되겠죠? 큰 놈에 작은 놈 빼면은 그냥 2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럼 없애주니까 이게 66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4n제곱이 64가 될 거니까 n제곱이 16이어서 n값은 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식만 만들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저번 시간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오랜만이고 하니까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계하는 작업 확인하고 꼭지점 잡는 것 좀 보고, 그 다음에 교점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길이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쉽게 찾았는지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음 문제 이어서 가봅시다. 자, 13번 보면은, 자, 여기서도 설계에 들어가 봐야겠죠? 자,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이게 대충 생각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줄 건데 k 때문에 x를 구할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특별하게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가 8일 때 여기까지 잘라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f6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첫 번째 식 바로 만들어 봅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x 플러스 1로 잡고 바로 식 만들어 줘야겠죠. 자, 여기까지 식이 만들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처럼 그림으로 잠깐 이해를 해보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증가함수고 y 절편이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인데 이건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잖아, k 때문에. 근데 그나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의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죠.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면은 대충 여기쯤에서 꼭지점이 발생할 거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가 각각 A와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X좌표 알파 베타라 됐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것까지 처리해 줍시다. 이렇게. 근데 잠깐만, B를 요거라고 하면 되겠구나.
쏘리. 자, 그럼 세 번째 거 이제 해볼 건데, 세 번째 거는, 자, 세점. 알파 콤마 F알파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이야? X 좌표가 알파인데, F알파라는 건 F에 대입이 됐다는 거니까, FX 위에 점이 되는 거겠지? 그럼 FX 위에 점이니까, 요 점이 A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F니까요. 자, 그리고 B는요, 베타 콤마 F 베타, F 알파라고 돼 있어. 자, 이게 그럼 어디인 거냐면, 우리가 알파를 넣었을 때 여기 Y좌표가 알파, 여기가 F 알파란 말이죠. 그럼 Y좌표는 F 알파인데, X좌표가 베타니까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이 B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X좌표가 베타고 Y좌표가 F 알파니까요. 그 다음에 C좌표는 베타 콤마 F 베타래요. 그럼 F 베타는 여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C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그 넓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자, 아래 밑변은 이 친구로서 자, X 좌표에서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되는 거니까 베타 빼기 알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높이는 이 C라는 점의 Y좌표 F 베타에서 F 알파를 빼면 되겠죠. 그럼 이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그 F 베타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F 베타 여기다가 쓸게요. 베타 제곱 빼기 베타 더하기 K가 될 거고 F 알파는 알파를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그럼 두 식을 빼게 되면은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여기까지 나오고 이게 8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을 정리할게요. 자, 양변에 2를 곱해서 우변 16으로 만들어주고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왼편에 있는 두 개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개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놓으면 다시 한번 베타 빼기 알파로 묶을 수 있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로 묶게 되면은 베타 플러스 알파 빼기 1 여기까지 적히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플러스 알파가 뭐야? 두근의 합이죠. 그럼 두근의 합은 요 식에서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친구의 값은 2 빼기 1에서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결국 이 식에서 남는 건 베타 빼기 알파밖에 안 남아요. 이 식에서 남는 건 베타 빼기 알파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밑에다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16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두 분의 차를 제곱하는 거니까 a분의 루트 판별식 하면 되겠죠? 그럼 a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루트 판별식을 할 건데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 루트도 쓸 필요 없겠지. 그냥 판별식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자, 이 식에서 짝수 공식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짝수 공식 들어가면은 1 빼기 k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이게 16이 되겠죠. k가 음수니? k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4까지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k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무리로 문제에서 f6 구해달라 했으니까 fx 완성됐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36 빼기 6 빼기 14 계산하면 16. 어디 갔어? 또 계산 잘못했나봐. 아이 징글징글하네.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는가? 계산 잘못된 곳을 찾자. 계산 잘못된 곳을 찾자. 계산이 어디가 잘못됐을까? 어랍쇼. F6이 아닌가? F6 맞는데? 루트 판별식 맞는데 판별식을 잘못 썼니? 식을 잘못 썼니? 야이씨, 나도 이거 오랜만이라고 또 이거 계산 실수하는 거야? 아 뭐야, 어디서부터 쓰고. 응? 아닌데. 야, 진짜 뭐냐? 어디서부터냐? 어? 2-K가 16이니까 K는 -14가 맞잖아. 야, 와, 진짜 신기하다. 야, 어디서부터 했냐? 되게 신기하다. 아! 루트 판별식 하는데 왜 짝수공식 썼지? 아씨, 야, 짝수공식 쓰는 거 아니다. 아, 맞다, 씨. 아이씨, 루트 판별식 잘못했어. 아, 여기서부터 잘못했어, 여기서부터. 맞네. 왜 루트 판별식을. 호면아, 그냥 비제곱만 4이씨 해야 돼요, 비제곱만 4이씨. 어, 어. 아니. 짝수공식 하면 안 됩니다. 예. 어이구. 자, 그럼 다시 멘탈을 잡고. 그럼 4 빼기 4K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K가 -2가 나오는 거죠. -2. 그래서 F6은 오면 깜짝이야. 그래서 28까지 나옵니다. 놀래라, 씨. 아이고, 씨. 네, 쌤이 잘못했으니까 마찬가지로 3분 드릴게요. 네, 복수식 만드는 과정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14번. 자, 보면은 계속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되게 자주 나와. 자, 이차함수 그래프 만나는 거 A, B라 하자 있고요. 또 할 거 생겼고, 그 다음에 수선, 뭐야, 아예 똑같은데 거의. A, B, X축의 수선해 말인 걸 CD, 그 다음에 AOC의 넓이 S1, DOB 넓이 S2라고 할 때, 둘이 뺀 게 20. 그때 양수 K 모아라고 합니다. 자, 가볍게 자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바로 진행. 첫 번째, 자, 두 함수가 만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X제곱은 X 플러스 K라고 둘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K 때문에 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아까 전에 문제에서는 언급을 했지만 언급 안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할 게 수선의 말 내린 걸 CD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체크할 필요 없겠네. 여기다가 체크해주면은 뭐 얘를 알파 콤마라고 하고 얘를 베타 콤마를 할게요.
그럼 어차피 y좌표 찾아야 되니까 직선에 대입하겠습니다. 이런 건 직선에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이렇게. 야, 그럼 이거는 그냥 3번, 4번 같이 들어가면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결국 저 두 삼각형 넓이 찾아가지고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S1은 이 큰 놈이야, 큰 놈. 그럼 여기 x좌표는 알파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알파 플러스 k죠, y좌표. 그리고 S2 2분의 1 곱하기 서연아 밑변 뭘까? 요거 뭘까 밑변? 안 낚였네요. 네, 윗변은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야 됩니다. 저 베타 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는 양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그럼 둘을 뺀 게 2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뺄게요. 그럼 빼면 20은 2분의 1로 묶어주고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k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양변에 2도 곱해주고 짝 좀 지어줍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k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건 전형적인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면 되겠죠. 두근의 합은 1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k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암산해 주시면 1 더하기 2k가 되겠죠. 그 다음에 k 알파 더하기 베타 1이니까 생략. 그럼 3k가 39가 되기 때문에 k 값이 13이 등장합니다. 문제에서 k 구하라고 했어요. 끝입니다. 간단하죠? 얘는 좀 빨리 한 호흡에 빨리 풀어봤으니까 2분 정도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진 않아서 2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자, 15번 가보자. 아마 지금 16번까지가 조금 다 비슷한 무리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자, 보면은 자,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나와 있고 두 점 만나는 거 x좌표 알파 베타라고 하자. 뭐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나왔고요. B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린 걸 H 나왔고요. 점 A에서 BH의 수선을 내린 걸 C. BC 길이 2분의 7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라고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설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한번 봅시다. 자, 둘이 만나는 거니까 ax제곱은 x 플러스 6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될 거라서 그때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그냥 두근의 곱 바로 구해버리자. 자, 이렇게 바로 잡아줄 수 있겠죠. 일부러 조금씩 스피드 올리고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별 무리 없을 거라고 봐서. 자, 두 번째 보면요.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점 P에서 H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 베타까지 적혀 있으니까 뭐 따로 필기할 건 더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것까지도 이해해 보면요. 점 A에서 BH의 수선의 발 내린 걸 C라고 하자고 했네요. 요것도 이제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좌표 정도만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A가 알파 콤마 뭐 2차 함수에 대입하든 직선에 대입하든 상관없어요. 직선에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점 A의 y좌표가 알파 플러스 6이고 점 C의 x좌표가 베타니까 얘를 베타 콤마 알파 플러스 6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그러면서 네 번째 BC 길이가 2분의 7이래요. BC 길이가 여기거든요. 그럼 이건 y좌표끼리 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점 B y좌표만 찾아주면 되니까 점 B는 베타 콤마 직선에 대입해도 되고 2차 함수에 대입해도 되네요. 그러면은 베타 플러스 6까지 나온다는 거 확인됐죠? 그러면 그 둘을 빼게 되면은 아이고 베타 빼기 알파가 2분의 7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네.
여기서 만회를 해야겠네. 두분의 차니까 루트 판별식 잘 해야죠. 자, 근데 a분의인데 여기 봐야 되는 게 여기 a가 있어요. 그래서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되니까 24 여기까지 되겠지. 그럼 2분의 7까지 될 거예요. 아마추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 양변 제곱해가지고 계산을 막 하겠죠. 루트 없애려고. 이걸 풀어야 되잖아. 근데 A가 바로 나와. 몇이라고. 2라고 나와. 이런 건 센스, 이런 게 센스야. 2 대입하면 2분의 루트 49잖아. 그쵸? A가 등장했어요. 그럼 끝났네요. 그럼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여기서 나온 근각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니까, 자, A 대입하면 2분의 1이니까 제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4분의 25. 아이고, 이제 좀 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좀 좋겠죠? 자, 이것도 2분 정도. 자, 16번 봅시다. 자, 일단 도형 관련 1차적인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랑 또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어요. 직선이. 그 다음에 x축의 수선을 봐야 내린 걸 CD. 자, 그럼 다시 A, B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활용해보자. 번호 안 붙일게요. A, B에서 만나요. 자, 그럼 둘이 같다라고 둘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고 나서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뭐예요? X 좌표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 두 근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CD 길이가 6이 의미하는 게 뭐야? CD의 길이니까 결국 얘가 알파고 베타면 두 근의 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CD 길이는 두 근의 차라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상수 K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 2분의 1 곱하기 x-k의 제곱은 x라고 식 만들어 놓고 양변에 2 곱하고 왼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이거 묶는 것까지 쌤이 다 할게요. 자, 여기까지 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두 근의 차가 6인 거니까 a분의 루트 판별식 하면 되겠죠. 이해요. 자, 루트 판별식 하면 되는 거니까 2ak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ac 루트 1개 6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a는 어차피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양변 제곱해서 전개까지 다 하면요 8k 더하기 4가 36까지 나와서 k가 4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 그러니까 원래 평소 풀 때 이 정도 난이도는 이 정도 스피드로 풀어야 돼요. 마지막 이어서 한번 쭉 해봤습니다. 뭐 처음 보는 내용 아예 없으니까요. 복습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유형을 좀 새롭게 바꿔봅시다. 자, 17번을 보면요. 최고창의 개수가 절대값이 같은 이라고 정보를 줬습니다. 다시 보면은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대요. 그럼 뭐 대충 이런 거죠. 2 마이너스 이런 거죠.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역할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프의 모양을 의미하죠. 그럼 모양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것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은 다를 수는 있어. 그렇지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폭은 서로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모양 자체가. 자, 그래서 첫 번째 했고요. 두 이차함수 f랑 g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또 만난다라고 했어. 단 f랑 g가 우리 뭔지 몰라 지금. 근데 그러면서 세 번째로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네요.
A, B 두 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두 조건 만족할 때 F-1 더하기 G-1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조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아마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건 얘기 끝났고요. 두 번째 거 얘기를 좀 합시다. F랑 G가 서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같다라고 둘 건데 쌤이 빼기식을 만들면 교점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식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했어. 근데 두 점을 우리는 현재 몰라요. 그럼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우리 이제 앞에서 계속 했던 거 이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A, 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잠깐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려면 우리가 점을 알았는데 점을 도통 알 수가 없어 현재 우리가. 그치? 그렇기 때문에 3번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럼 뭔가 단서가 있겠지 하고 이제 네 번째를 잠깐 보니까 얘는 오히려 네 번째를 끼면은 뭔가 유도가 돼. 왜냐면 네 번째 가조건 보니까 fx 빼기 gx가 뭔지 알려줬어. 그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것까지 끼면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필요 없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이 연습을 이제 해야 돼. 그럼 A좌표, B좌표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A좌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이라고 X좌표를 했을 때 A, B는 교점이잖아. F랑 G의 교점이니까 Y좌표 구할 때는 F에 대입해도 되고 G에 대입해도 된다라고 아까 거의 네 문제 연속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되겠죠? F에다 넣어볼게요. 아니면 B에 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 뭔 소리야. B에 왜 넣어요? G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럼 B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써보면 F에 넣든 G에 넣든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쓴 이유가 나 조건 때문이에요. 나 조건 보면은 F 마3 더하기 G2가 5래요. F 마3이랑 G2가 언급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두 점을 이걸 써야 된다라고 눈치를 채줘야 된다는 겁니다. 눈치를 채줘야 된다는 거야.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5번을 이제 하기 위해 5번이랑 아까 우리가 건너뛰었던 3번을 이제 엮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기울기 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면서 저 5번을 활용해서 답을 낼 수 있어요. 어떻게 답을 낼 거냐? AB 기울기가 그거니까 자, 이 점을 먼저 택할게요. 기울기 공식은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뭐 이제 여기서 기울기 공식 저 식이 뭐지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노력을 안 하시는 거니까 그냥 나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럼 양변에 5 곱하고요. 순서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고 나 조건 식이 F 마3 더하기 G2가 5라고 했습니다. 나 조건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다시. 자, 그럼 두 식을 더하면 G2는 0이 되고요. F 마3은 5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연립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라는 좌표랑 B라는 좌표가 정확히 등장했죠, 이제. 그지?
자, 근데 문제가 뭐 하라고 했냐면 f-1 더하기 g-1을 하래요. 이 말은 뭔 뜻하는 거야? f랑 g가 뭔지 알아내라. 이 소리야, 이 소리. 자. 여기까지 이해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했니? 그럼 다음 스텝으로 이제 지금 나온 정보들 가지고 f랑 g를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친구를 해볼게요. 아까 문제에서 최고창의 수가 갖고 절대값이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 했거든요. 그러면 둘이 뺐을 때 마이너스 4라고 했잖아. 뭐가 마이너스 4인 거야? 최고창의 수가 마이너스 4인 거잖아. 그지? F랑 G를 뺐더니 저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최고창의 수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만약에 절대값이 같다라 했으니까 아까 그냥 흘리면서 얘기했잖아. 뭐 2랑 마이너스 2랄 수도 있다 했지만 사실 2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2에서 둘이 빼면 어떻게 돼? 없어져. 그럼 2창이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안 없어지고 지금 마이너스 하나 돼 있잖아. 그 말은 서로 부호가 반대란 소리인 거를 뜻하잖아. 그래야지 예를 들어 2랑 마이너스 2여야지 둘이 뺐을 때 4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길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F의 이차항계수란 G의 이차항계수가 있잖아. 그게 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둘이 뺐는데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그 F랑 G는 각각 몇이어야 될까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든지. 그렇죠. 마이너스 2랑 2여야죠. 그래야지 둘이 뺐을 때 마이너스 4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토대로 fx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cx랜다. ax 더하기 b라고 둔다면 gx는 이렇게 식으로 둘 수가 일단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식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평소에 안 하다가 최고창에서 알았지. 그러면은 F만 딱 쳐다보면은 문자 2개만 더 거면 되잖아. 즉 식이 2개 필요하잖아. 근데 원래 평소였으면 쌤이 저렇게 안 써요. 지금 처음 쓸 거예요 아마 fx 식 만들면서. 근데 왜 이거를 만들었냐면 지금 우리가 F 마삼이랑 G2를 알아냈단 말이야. 즉 A라는 좌표랑 B라는 좌표의 정체를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 A, B가 교점이야. F에도 대입할 수 있는 점이고 G에도 대입할 수 있는 점이라고. 그럼 두 점을 알아냈잖아. 그럼 식을 2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문자를 2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자가 2개잖아, 저 F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 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렇게 fx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A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3, 아까 몇이었냐? 5. B가 이제 2,0이니까 대입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럼 대입을 해주면 F를 먼저 구하자고. 자, 2,0도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연립하면 되니까 A를 암산을 합시다 좀. A는 마3이 나오고요.
B는 14가 나옵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볼게요. 아, 네, 맞네요. 그럼 그걸 G한테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럼 G에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C 더하기 D, 0은 8 더하기 2C 더하기 D. 그럼 C를 암산할 수 있겠네요. C를 암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D 같은 경우를 암산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6 나올 텐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은 틀렸다. 다시 한번 아, 1이구나. C가 1이고 D가 마이너스 10. 됐네요. 그럼 끝났죠. F1-1 더하기 G-1을 하게 되면은 마이 1 15 더하기 2 마이 1 마이너스 9 6 나오네요. 3번. 이게 아무래도 번호대가 이제 19번으로 갔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단서를 가지고 좀 더 종합을 생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좀 어려웠던 문제니까 얘는 한 3, 4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시길. 자, 이 정도 복습했죠? 다음 가봅시다. 자, 18번 보면은, 자, fx랑 gx 나와있어요. 일단 이거 보니까 아까 전에 문제랑 똑같은 말을 얘기할 수 있겠죠. 2차항 계수가 절대값이 같죠. 이런 거 복습 한 번씩 다시 해줘야지. 이렇게 눈에 익어놔야 너네가 다시 문제 봤을 때 보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 그림과 같이 함수 fx는요, x축에 접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딱 대화가 나왔고 접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접하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떠올라야겠죠, 이제는. 그 다음에 fx랑 gx가요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서 만난대요. 그럼 만나는 거 이렇게 확인해주면 되겠죠. 옳은 거 찾으라고 돼 있네요. 자, 기억을 보면요, 자, a제곱 빼기 4b가 0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봤어. 근데 ab가 어디 있냐면 f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f의 정보가 뭐였네? 접았네, x축하고. 그러니까 기억에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판별식을 들어가면 되겠지, 식을 만들면. 그럼 a제곱 빼기 4b가 딱 0이 되죠, 판별식 쓰면. 그래서 기억이 바로 맞죠. 자, 니은 가보자 이제. 니은은 a제곱 빼기 4d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a제곱 빼기 4d가 0보다 작다라 돼 있어. 근데 보니까 a제곱이랑 4d라는 것은 일단은 a는 여기 있고 d는 이쪽에 있단 말이야. 그럼 둘이 연관된 거야, 니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F랑 G가 둘이 서로 만난다고 했는데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서. 그럼 만난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다라고 일단 둘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아이고, 넘겨서 정리하자. a 빼기 cx b 빼기 d는 0.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A랑 D만을 원하거든. A랑 D만을 원하는데, 근데 여기 우리가 만든 식에 보면은 C가 있고 B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건 A랑 D란 말이야. 그거 말고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뭘 했냐면, 기억에서는 B는 4분의 A제곱이라 해서
B를 A로 바꿀 수 있어. B를 A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럼 얘는 이제 해결됐어요.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럼 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그림 보니까 어때요? GX는 X축하고 몇 개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이것도 판별식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G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보자고. 그럼 판별식을 쓰게 되면 C제곱 더하기 4D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일단 나와. 근데 안타깝게도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는이 나온 게 아니니까 뭔가 바꿀 수는 없는 식이죠 지금. 바꿀 수는 없는 식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지. 지금 F랑 G가 만나니까 둘이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여기까지 식 만들어 봤잖아. 근데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거에 대한 판별식도 한번 써보려면 써볼 수는 있겠지. 그럼 판별식을 또 써보면 A 빼기 C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B 마이너스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뭐 너네는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쌤이 이 식을 바라봤을 때는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안 보여요 지금. 저 식을 뭔가 가지고 할 수가 없어 저 상태로는.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너네가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로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고 거기서 식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뭘 엮어가지고 니은을 뭔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다시 보면은 니은이 a제곱 빼기 4d가 0보다 작다라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구해놓은 거였어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4D가 여기 있다. 근처 4D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4D를 이항시키면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잠깐만. 부동만 틀렸다. 미안. 이렇게 돼. 이렇게. 쏘리. 아, 근데 이걸로도 뭐 시간을 들여봐야겠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게 안 보여. 근데 요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야. 이차 함수의 특징이 목꼭대가 있잖아. 그럼 대칭줄, 꼭지점의 x좌표를 좀 잠깐 찾아볼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F 같은 경우는 요거 찾아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오고 아이씨 잘못했잖아.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G 거니까 2분의 C가 나와. 2분의 C가 요걸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저걸로도 딱히 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너네가 할 때
그냥 막무가내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 거야. 아이씨 그거 얘기하려고 했더니 뭐 이제 딱 그거를 먼저 봤어요 혹시? 그러면은 그걸 일단 원래 해봐야겠지. 근데 원래 그걸 최후의 보루로 이제 하려 했거든. 봐봐 여기서 그러면 a제곱은 다시 이 식에서 얘를 a제곱은 4b 이렇게 둘 수 있단 말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방향성을 이제 잡을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a제곱이 4b라고 했을 때 니은에 다시 보면은 이 a제곱이 4b니까 4b-4d가 0보다 작다 이걸 물어보는 걸로 바뀌어. 그럼 b랑 d를 비교하는 거거든. 어차피 4는 약분될 거니까. 근데 b랑 d가 두 함수의 뭐예요? y절편이야. y절편. 그럼 y절편을 체크해보면 f는 여기 있고 g는 여기 있단 말이야. d가 더 크네? 그럼 니은 이게 그러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이거저거 만들어 보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나 모르겠어요 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빨리 보냐가 이제 실력적으로 싸움이 되는 거겠지. 근데 그게 안 되지 당연히 처음에는 잘. 그랬을 때는 방금 쌤이 하는 것처럼 문제에 주어진 걸로 계속 식을 뭔가 만들어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이 기억, 니은, 디귿을 풀 때는 기억에서 썼던 아이디어를 니은을 풀 때 쓰게 돼 있어요. 지금 니은을 풀 때 결국에 뭐였어? 기억에서 얘기했던 판별식을 가지고 나온 식을 대입해서 니은을 해결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렇게. 그래서 니은이 맞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돼. 근데 우리가 그러면 저거 말고 딴 건 다 헛짓거릴까? 하고 디귿 봤더니 디귿 바로 여기 있네. 헛짓거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건.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바로 식을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디귿을 볼 필요 없이 바로 참이 되는 거지.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문제에서 나온 걸 가지고 계속 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한 걸 가지고 뭘 엮으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근데 그 아이디어를 잡을 땐 니은을 할 때는 기억의 아이디어. 뭐 디귿을 할 때 뭐 당장은 아니었, 디귿 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디귿을 풀 땐 기억,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이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뭐 그냥 일단 오늘 좀 20번까지 넘겨야 되기 때문에 19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가보자. 자, 지금 문제 보니까 범위가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래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그리고 2차함수 식이 나와 있어요. 2차함수 보니까 굉장히 뭐 거시하네요.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가조건 보니까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그리고 나 조건이 최대값은 0이래요. 자, 근데 문제가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야. 최대 최소를 할 때는 뭐 안 한 지꽤 됐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그림만 잘 그리면 돼. 그림만.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그림이 생명이에요. 그림을 안 그리고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외우는 거 아닌 이상. 근데 F는 목곡대 중에서 뭐밖에 알 수가 없어. 그걸 얘기한 거였어요. 뭘 알 수 물어본 게 아니었어. 모양밖에 알 수가 없어. 꼭지점 몰라. 대칭축 몰라. 저 다 문자여서. 아래로 볼록을 잡아주고 일단 그려주자고.
근데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라고 범위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랑 2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금 현재. 그럼 만약에 여기였다고 쳐보자고. 모르니까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럼 가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은 최소는 2 넣었을 때거든. 근데 1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돼.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마이너스 2하고 2가 여기 있어야겠네. 이게 1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잡히는 거지. 그림으로 무조건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해보는 거야 그냥.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그려보는 거야. 그럼 가조건 끝났어요. 근데 나 조건은 뭐래요? 최대값이 0이래요. 그 최대는 언제 가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 3칸 차이 나고 한 칸 차이 나잖아. 그럼 이게 더 멀리 있잖아. 그럼 얘가 최대값이고 이게 0이란 소리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왔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두 가지 사실이라고 얘기했냐면요. 문제가 두 개거든요. 그럼 식이 두 개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만 뽑으려고 악착같이 생각하다 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꼭지점의 x좌표가 1이야. 이게 첫 번째 단서. 두 번째 뭐야? 마이너스 2,0을 지나요. 결국 저게 뭐야? 저 그림이 마이너스 2는 0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식 두 개 나왔네. 끝났네. 그럼 식 만들자고 이제. 그럼 꼭지점 x좌표니까 뭐 묶을 것도 없네. 이 문제 친절하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꼭지점 x좌표 찾을 때는. 그럼 2분의 2a-b가 1인 거 아니야. 그래서 2a-b가 2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을 지난 다음에 그럼 0은 4 플러스 4a 마이너스 2b까지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식이 나오겠네요. 센스 있게 이건 4예요. 이거 2배 때리면 이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b로 정리하게 되면은 2a-2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이제 a에 대해서 식이 나오겠죠. 그럼 0은 8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8까지 나올 것이고, 아 이거 완전 제곱식이 나오네. a가 4네, b가 6이네. 끝났네요. 그 문제가 a 더하기 b 하라 했으니까 답은 1번이네요. 최대치에서 나왔을 땐 별거 없어요. 그냥 그림부터 일단 그려보는 거야. 그래 놓고 되든 안 되든 뭔가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야. 그리고 명심해, 너는 식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야. 문자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는 좀 복습할 시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명심하시고 머릿속에 잘 넣어보세요. 자, 다음 가보자. 20번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두 양수 PQ되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 좋죠? 2차 함수가 다음 조건 만족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가조건 보니까 x축에 접한대. 자, 이렇게 조건 나왔을 땐 바로 식 만들어 버려야죠. 자, 판별식 바로 들어가면 되겠지. p제곱 마이너스 4q가 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 조건 보면은 마이너스 p에서 p 사이에서의 최소값 얘기했어요. 또 최대치수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래프 그려야죠. 그럼 모양 딱 보고 위로 볼록이네.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은 꼭지점 x 좌표가 2분의 p라는 게 딱 나오잖아. 요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p랑 p 사이를 했으니까 p는 당연히 2분의 p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p는 당연히 왼쪽에 있을 거니까. 그럼 최소는 p 넣었을 때 아니면 마이너스 p 넣었을 텐데, 여기 거리가 2분의 p고 여기 거리가 2분의 3p예요.
그거 빼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없죠, 계산할 때.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P 넣었을 때가 더 아래에 있어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때가 마이너스 54가 나오니까 바로 대입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54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54는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돼. 자, 그럼 Q가 54가 나오겠죠? 뭐야? 왜 없어졌어? P가 이런 씨. 마이너스 2P제곱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54가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면 되겠네. 근데 이 식에서 P제곱이 4Q잖아.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8Q 더하기 Q가 54니까 Q 값은 6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Q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P제곱이 24라는 게 등장하죠. 문제가 P제곱 더하기 Q제곱 8이에요. 너무 쉽잖아. 60까지 나오겠네. 별거 없죠, 이건? 그래서 간단하게 했고요. 자, 50분에 시작할 겁니다. 50분에. 자, 조금 10분 쉬시고 마지막 한 문제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21번 보면은 또 나와 있죠. 자, 이차함수 나와 있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알파, 베타. 또 좋네요. 자, 그리고 나서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의 최대값이 1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당연히 최대 최소 문제니까 그림을 그려봐야겠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fx 위로 블록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선씩 그려주고, 여기서 x좌표 알파, 여기 x좌표 베타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만난다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나와야겠죠. 그럼 얘를 우변으로 싹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자, 여기까지 확인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의 최대값이 10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에 따르면 알파에서 베타 사이니까 이렇게 잡힐 수 있겠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그림이 그냥 이해하려고 그린 거잖아. 정확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림이. 위로 블록하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왜 신경 써야 되냐면, 첫 번째 그림은 최대가 여기야.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최대가 베타 넣었을 때야. 이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봐보면요. 지금 fx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꼭지점에 x좌표는 알 수 있거든. 이게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x좌표가 2란 말이야. 꼭지점 x좌표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최대가 10인 거니까 2 넣었을 때 10 나온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f에 대입하면은 10은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k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k가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3을
여기 위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근이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림 상황이 딱 맞죠. 그럼 이 첫 번째 그림이 맞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첫 번째 게 맞았으니까. 그럼 문제가 최소값 찾는 거잖아. 그럼 여기 3칸, 여기 1칸.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소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K 3이었고요. 3 계산해 주시면 1이 나오겠죠. 다 바로 1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두 가지 그림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 가지 상태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첫 번째 게 맞았으니까 두 번째 거는 굳이 더 분석할 필요 없이 마무리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여러 가지 많이 배웠죠. 복습 좀 꼭 잘 해주시고요. 이런 거 한두 번 가지고 너네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 번을 통해서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거, 이거 여러 번 하다 보면 문제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끄덕이는 것만 200번은 했겠다. 도대체 끄덕인 것 중에 진짜 끄덕인 거는 몇 개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는 남은 문제 다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속도는 좀 빨라질 겁니다. 이제 너네가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배웠어요. 이렇게 웬만한 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목요일이 아마 뭐 여기서 한두 문제가 남든 아니면은 뭐 다 끝나든 할 거거든요. 목요일에는 시간 남는 대로 쌤이 이제 미리 준비해 와서 내신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기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지 나도 좀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뭐 좀 드립도 못 치고 좀 이러긴 했는데,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봅시다. 고생하셨어요.